고구려의 왕 영유왕이 있는 궁궐이었습니다. 그는요 곧바로 자신의 병사들을 이끌고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영유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후에 일어납니다. 또 그것보다 충격적인 게 있나? 궁궐로 들어가 왕을 시해하고 왕의 시신을 잘라 여러 토막으로 내고 도랑에 버렸다. 아유. 이날의 잔인한 사륙은 바로 연개소문이 계획한 쿠데타였습니다. 아니 교수님 그러면 이 연개소문이 이런 끔찍한 일을 한 이유가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 기록이 좀 끔찍하죠? 너무 끔찍해요. 이 중국식 기록인데 연개소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식 기록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보면 상당히 당시로서는 강렬하게 일어났던 어떤 권력 투쟁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대신도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고 결과적으로 연개소문이 권력을 지키기 위하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그 야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자, 이후요 연개소문은 자신이 죽인 그 영유왕의 자리에 그 영유왕의 조카였던 보장왕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왕은요 허수아비일 뿐 연개소문이 실질적인 고구려의 지배자였습니다. 쿠데타 이후 이 고구려의 권력을 장악한 연개소문, 이제 고구려 내부에서 연개소문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없다라는 다 것이죠. 처리했다. 하루아침에 고구려 땅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견제는요 고구려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었습니다.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세기 지도입니다. 자, 당시 이 고구려를 위협하던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고구려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중국의 당나라였습니다. 사실 중국의 나라들이 이 고구려를 노렸던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당나라 이전에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수나라입니다. 이 수나라 역시 무려 11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하기도 했습니다. 110만.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그죠? 612년 중국 수나라의 군대를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 지금의 청천강 일대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수나라를 물리쳤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618년 수나라의 뒤를 이은 나라가 바로 당나라였던 당나라.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고구려의 위로는 중국의 당나라가, 또 이 고구려의 이 아래로는 신라가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연개소문에게 뜻밖의 인물이 찾아옵니다. 대체 누구였을까요? 바로요 신라의 실권자 김춘추입니다. 자, 신라의 이 김춘추가 고구려를 찾은 이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동맹이었습니다. 이 당시 신라는요 백제 의자왕의 공격으로 수십여 개의 성이 함락되면서 정말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춘추는 바로 이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을 나라를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김춘추가 동맹을 위해 찾은 곳, 그곳이 바로 고구려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김춘추를 맞이한 연개소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신라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중령은 본래 우리의 땅이니 너희 신라가 만약 중령 서북의 땅을 돌려준다면 군사를 내주어 도와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신라가 땅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중령이 어디죠? 자, 이곳 중령은요, 경상북도 영주와 충청북도 단양군 사이에 있는 고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강 상류에 있는 정말 금싸라기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으라는 거죠. 우리가 내놓으라 네, 도와주세요. 맞습니다.